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자, 8번 우리 아까 요지하다가 조금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자,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길이가 길지 않아요. 그런 때 어떻게 나오냐. 일단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의를 내릴 때 동사 뭐 쓸까요? 정의. 어려운 단어 안 써요. 이다. 이다. 비동사를 주로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보는데 뜻은 잘 모르겠어. 근데 막 비동사가 자꾸 나와.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요쯤에 한 가운데쯤에 눈에 탁 띄는 접속사 또는 접속 부사가 있을 거예요. 눈에 띄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뭐가 띄어요? however 좋아요. 반대. 뒤집어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했고 여기서 무슨 얘기했구나. 인데 여기서 살짝 주의할 거. 여기가 정말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과 이런 현상을 말할 수도 있어. 또는 앞에 거는 버리고 뒤에 것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다 알잖아. 근데 말이에요. 나는 너도 좋아. 나 너도 좋아. 나도 너 좋아. 근데 너가 제일 좋아. 아시겠어요? 역접이 아니라 뭐일 수도 있어요? 강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런 특징 저런 특징 얘기하다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거기로 확 모아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땐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 전체를 보고 푸는 문제가 나왔다면 그때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런 독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일치불일치. 자, 우리 8번 같은 거를 요지 주제 찾기 사실 같은 거예요. 제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형이 사실 전에는 한 문제나 두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지도 잘 보셔야 되고 예전에는 10번 같은 게 많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조금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일치불일치. 그렇지만 일치불일치가 시험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첫 번째로 문제 내기가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어려워 보이게 수험생들을 쫄게 만들면서 답은 절대로 이의 신청 안 들어오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일치불일치 어떻게 푸시겠어요? 우리 수능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라 하면은 나머지가 일치하는 거니까 먼저 보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거 보지 말고 여기 먼저 봐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준이 그렇지가 않아. 이거 다 읽고 풀게 하려면 얘가 짧아야 돼요. 짧을 땐 다 풀어요. 다 읽고 해야 돼요. 하지만 보통 보면 길이가 길고 느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는 사실은 어휘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휘력. 그래서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어떤 단어가 쓰여있나 무슨 뜻인지 꼼꼼하게 봐서 여기서 일단 포인트를 먼저 잡고 본문에 가면 비슷한 단어, 다른 단어가 딱딱딱 나와요. 그러면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쓱 보다가 이 단어 나왔네, 이 단어 나왔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간단한 방식이고 얘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문장의 정보가 A, B, C 뭐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쉬우면은 한 문장에 한 정보예요. 그런데 어려우면 여기에 두세 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윗문장, 아랫문장 이러면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 푸실 때는 여기다 읽을 때 중요한 거 체크했잖아요. 그럼 본문에서 하면서 항상 이렇게 체크. 있다, 없다, 없네, 모르겠네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또 하다 보면 이게 그건가? 잘 모르겠는 게 생겨요. 그럴 때는 그냥 냅두시고 역시나 다른 보기를 보고 고르시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적어도 20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겠어요. 그 정보랑 섞여요. 읽고 나면 내 머릿속에 뭐 남는 거 있을 거잖아요. 그걸 보고 고르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를 먼저 보고 여기로 가시는 거.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는 여러분이 어휘만 좀 준비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13번 빈칸. 자, 빈칸은 사실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빈칸은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앞에 빵꾸, 뒤에 빵꾸 그러면 뭐겠어요? 주제.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그래요. 자, 뒤에 빵꾸는 주제니까 어디 읽죠? 주제면 드립다 앞에? 물론 앞에 봐야 되는데 살짝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처음부터 가면은 관심 끄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음표 또는 뭐 이런 연구를 했다 이랬으면 연구에서 뭘 찾고자 하는 것일까? 얼른 그렇게 빨리 이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밑에 빵꾸면 주로 앞쪽을 보긴 하지만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앞에 빵꾸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뒤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거, 요 중간에 또는 요 중간에 뭐 하는 애가 있어요? 뒤집어져 버리는 애가 있겠죠. 그럴 때는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그 근처에서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빵꾸 뒤에 빵꾸라고 주제를 물어보는 것만은 아닌데 주로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말고 앞뒤에 말고 중간에 이렇게 뚫리는 경우가 있는데 빈칸이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앞에 빈칸을 어렵게 낼까요? 뒤에 빈칸을 어렵게 낼까요? 아 진짜? 그러면 앞에만 보고 답 다 쓰게? 뒤에가 쉬워요. 앞에가 어려워.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끄게 한단 말이에요. 아 보기 뭐지? 여기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딱 보고 그럼 얼른 뒤로 가서 답을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답을 사실 어떻게 하냐면 다 보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 근처에서 나와요. 그래서 빵꾸 있는 문장, 빵꾸 뒤에, 빵꾸 앞에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아까 저기 요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대비 또는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빵꾸라도 바로 앞에 보는 게 아니라 여기랑 해당되는 앞의 구조가 어떠한가 그렇게 비교를 물어보면 걔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여기 뭐가 껴있겠어요? 반대로라든지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식의 접속사가 껴있겠죠. 그런 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 요즘에서 끝나고 빈칸 문제일수록 지문이 길고 짜증나는 게 과학 지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과학이든 뭐 사회학이든 상관없어요. 막 사회학 나오면은 추상적이라 그러고 과학 나오면 전문 용어냐 그러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르는 단어 A로 시작해요. 그럼 그런 단어. B로 시작해요. 그냥 그런 단어. 그렇게 해서 그 단어 몰라도 나머지 단어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지문 너무 싫어 이러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는 단어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 문제는 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어휘를 물어볼 수 있어요. 어휘. 그래서 보기 1, 2, 3, 4번을 보면은 이 단어 뭐지? 이렇게. 그래서 앞에 보통 4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4개가 이렇게 독해에서도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어휘는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 16, 17번이 비슷한 형태죠. 15, 16, 17 뭐냐면 글의 논리 구조 맞추기.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이제 제가 물어봐요. 나중에 시험 때 되면은 뭐가 어려워요? 뭐 해드릴까요? 하면은 항상 이걸 말씀하세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 너무 착해서고요. 좋게 말하면 착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힌트를 덜 찾은 거지. 근데 거기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논리 구조라고 해서 읽어보고 말이 돼. 근데 당연히 읽어보고 헷갈리니까 문제를 내지 않았겠어요? 그쵸? 읽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해설지를 보면 그래서 그게 답이구나가 느낌이 올 텐데 얘는 우리말로 봐도 뭐 이게 먼저 오면 안 되나?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거 그냥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슬, 뱀머리, 뱀꼬리 물고 있는 사슬 있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한 힌트가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단락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A, B, C, D 배열하는 거. 그냥 읽어보고 말이 돼가 아니라 반드시 자 여기 단어, 여기 이렇게 바싹 있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단어, 뒤에 있는 단어가 꼬리가 꼬리를 물고 연결이 돼야지 그냥 내용상 흐름상 괜찮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만 하면 된다? 조금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그냥 단어를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쓰였지? 그 다음 단락 볼 때 앞에서 봤던 비슷한 것도 뭐 없나? 또 뭐 대명사 뭐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 읽어도 순서 배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읽지 말아야 걸 하는 거 아니고 준비할 때는 다 하시고 시험장에 가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푸시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나중에 하고 일단 힌트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힌트를 찾고 배열을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읽으면서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착한
빡빡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항상 근거를 찾는다. 그래서 이게 순서 배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문 이렇게 있고 동그라미 1, 2, 3, 4 해가지고 어울리진 않는 거 하나 빼라라고 나와요. 빼라라고 한다는 어떻게 하죠? 뭐부터 할까? 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는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주제에서 벗어났다는 걸 거예요. 주제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에서? 네, 웬만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 줘요. 여기서 안 주면 이거 뭔 말이야? 모르거든요. 그래서 드립다 1번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통은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 주제가 아니면 소재라도 얘기해요. 나 이거에 관해서 말할 거야 라고 상대방을 준비시켜줘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려도 뭐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 읽으면서 뒤에 나올 내용이 이거겠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아예 주제가 다른 거는 괜찮아요. 딱 보면 아니까. 근데 단어가 비슷한데 뜻은 다른 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똑같이 주제는 똑같은데 자, 이 사람은 코끼리의 피부에 대해서 말해. 코끼리의 피부. 근데 갑자기 코끼리 맛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재가 똑같은데 소재를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냐가 나오면 그땐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많이 나오는 건 입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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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근데 말했다가 또 좋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좋아 좋아 근데 이런 단점도 있어라고 해서 한번 뒤집힌 다음에 뒤집힌 대로 이동하면 그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얘도 일단은 첫 문장은 보고 뒤에 보실 때 뒤에를 너무 꼼꼼하게 보면 그럴 시간이 부족해요. 눈으로 보면서 이런 단어가 좀 중요하구나 해서 단어를 중심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입장도 단어에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까 코끼리 얘기했지만 피부 얘기인지 아니면 코끼리 고기 얘기인지 그 정도는 단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꼼꼼히 읽어서 풀어야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얘는 어휘력만 갖춰져 있으면 틀리지 않는 게 바로 어울리지 않는 문장 빼기. 네, 그런데 골치 아픈 게 자, 여기 문장 주고서 어디다 넣을까요? 이게 골치가 아파요.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뭘 먼저 읽을까요? 얘를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여기는 대강 봐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어 얘기했으니까 얘기하지. 그냥 막연히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꼬리를 물라 그랬죠. 꼬리. 그래서 여기에 요 단어가 있었으면 이 단어가 나오려면 이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말을 하고 해야 되는 말인지. 자, 게다가 이래서 게다가 그럼 어떻게 할래요? 게다가 일단 시작은 아니겠죠. 자, 게다가 이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를 했다? 근데 갑자기 사례가 나와요. 사례, 예시. 그러면 이 예시랑 앞의 내용이랑 연결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상관없는 예문이 나와서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주제를 한 번 더 던져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가 중간에 낄 것인지 아니면 앞서서 치고 나갈 것인지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뭐 대명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제어가 나오다든지 해서 여기 이 단어 여기밖에 없네 라고 해서 분명히 힌트를 줘요. 어려운 경우에 힌트가 두 개가 있어요. 뒤쪽에 가서 여기도 그 단어 여기도 그 단어 그러면 그 두 개의 문장을 좀 보고 얘와의 관계성을 봐서 대명사 힌트가 있다든지 시간의 순서가 있다든지 원인과 결과가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면 얘도 조금만 훈련하면 돼요. 근데 얘가 막 시험 직전에 훈련하잖아요. 그럼 뭐가 힌트야? 뭐야? 막 다급해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독해가 된다 하시면 조금씩 푸시는데 한국말로 봐도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영어를 보시고 뭐 때문에 그럴까 힌트를 항상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독해 문제의 유형별로 다 준비는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래서 시험 소개는 다 된 것 같고요. 혹시 또 뭐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 우리 이제 교재를 보는데 교재가 아직 교정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프린트로 다 나눠드렸는데 첫 번째 보시면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 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 영어 공부하면 맨날 뭐 해요? 영어 공부 뭐 해요? 짜증나는 거 막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 맞죠? 근데 그게 좀 싫은 것 같지만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목적어는 뭔데요? 뭔가 알긴 아는데 그럼 목적어 공부 왜 하는데요? 그게 중요하죠. 목적어가 뭔데요도 중요한데 목적어 그래서 그게 뭐? 시험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할 거예요. 명사? 명사 뭐? 명사 뭐 사물의 이름?
그걸 누가 몰라. 근데 그 명사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 단어가 명사인지조차 몰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지금은 단어 뜻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단어의 말꼬리를 정확히 해야 돼. 예를 들어서 study. study가 뭐죠? 연구해요, 연구하다예요? 다 돼요. 그러면 그 연구인지 연구하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걔만 봐서는 모르고 걔 앞에 뒤에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뭐뭐를 연구하다. 우리 나는 연구해. 그러면 뭐? 묻고 싶지 않아요? 나 연구해. 나 공부해. 뭐? 이러면은 뒤에 목적어 뭐를 이게 와야 돼요. 그럴 때는 연구하다 뭐뭐를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 거고 연구는 재밌어. 공부하는 건 재밌어. 이럴 때는 연구, 공부, 명사로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품사 자체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하다, 뭐 하는, 뭐 하는, 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꼬리를 정확히 아는 게 바로 품사로 가는 지름길. 예를 들면 단어 알긴 알아. 알긴 알잖아요. 여러분은 health예요, healthy예요? healthy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건강이라는 명사고요. 얘는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명사랑 형용사가 쓰이는 위치가 달라요. 의미도 다르고. 이거를 그냥 뭐 건강이랑 관련된 단어야.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문장에서 무슨 뜻이라서 어느 자리에 쓰인다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 품사 그 말이 좀 싫어. 그러면 말꼬리를 정확하게 외워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거 알아요? 알지? 당연히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우리말로 뭐라고 하실래요? 그치. 그 하나는 딱 떠오르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해예요. 해를 끼치다예요. 해로운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얘가 명사예요. 해. 동사도 돼요. 뜻이 뭐죠? 해를 끼치다. 남을 해친다는 뜻이에요. 다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항상 목적어 데리고 오는데 뭐 이렇게 또 공부를 할 거고.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오면 보어 자리에 이걸 써요. 아직 보어 괜찮아. 근데 이걸 쓰면은 해가 아니라 해로운이 와야 되는 자리가 맞거든요. 그럼 이거 안 되고 뒤에다가 fu를 붙여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당연히 여러분 다 해잖아요. 태양? 그게 아닌 거. 해롭다. 그럼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다 써야 되는 거지? 그게 정확히 구분이 돼야 우리 시험 문제 풀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의 뭐 구조, 형식 짜증나는데 그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게 시험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도 여러분이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서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 있으나 여러분이 그래도 중고등학교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장에? 문장 주어 없어도 돼요. 가자. 주어가 뭐야? 물론 있지. 뭐 우리 뭐 넣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자 말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물론 있지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네, 문장. 우리는 사실 우리 단어잖아요. 문장 아니죠. 가, 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뭐 다, 요, 가, 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꼬리를 맺어주는 거 이거를 영어에선 동사라고 하죠. 우리말의 동사는 뭔데요? 움직임. 영어에는 이게 움직임인가요? 아니에요. 끝나는 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는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동사 어디 있어? 주어 뒤에 진짜? 주어 뒤에? 일반적으로 주어 뒤에 있지만 자, 이거 아니에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이 표시는 혹시 알아요? 주어, 동사 이런 표시인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닌데 왜 그러냐면 그럼 동사가 있으면 앞에 있는 명사는 다 주어인가요?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뭐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도치. 있잖아! 문제가
뭔지 알겠죠? 뭐 here is there 이런 거. 그래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뭔가 내가 지르는 말이 있어요. 다른 거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강조 미안해요. 너무 오버했어요. 뭐 있다 없다라든지 절대 아니야 라든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앞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빡 던지고서요. 나 지금 강조했어.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바꿔버려요. 가장 대표적으로 도치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의문문이죠. 의문문은 뭐뭐 다가 아니라 그거야? 이거야? 이렇게 뭔가 다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문문도 도치의 일종이기 때문에 주어가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오겠어요? 도치하는 게 맞니? 안 하는 게 맞니? 그래서 여기 앞에 도치를 불러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딱 보시고 이게 있으면 주어가 뒤에 있다는 거구나. 얼른 눈치를 채시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단어 하나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어때요? 우리 뭐 유딩도 그렇게 말 안 하죠. 유딩도 막 수식어고 막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막 수식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 부분이 막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지워야지, 필요 없는 거. 사실 전치사구나 부사 이런 건 잘 지우실 거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 버려 이건 잘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또 헷갈리냐면 문장을 시작할 때 드립다 투부정사로 시작을 해요. 문장 시작할 때 ing로 시작을 해요. 자, 저거 주어 자리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주어만 하나요? 주어가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투부정사 주어 물론 쓰기는 써요. 하지만 투부정사가 주어라면 네, 기대하면 안 되죠. 습관 나서 저는 이렇게 약간 기대를 하거든요. 투부정사가 주어도 되는데 길이가 좀 길잖아요. 그러면 너 뒤로 가. 너 헷갈려, 뒤로 가 라고 해서 주어 자리에다가 it을 남기고 얘는 뒤로 보내버려요. 헷갈릴까 봐. 그러면 주어가 아니면 뭐냐면 투부정사 하려면, 투부정사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서 보통 목적이나 가정을 표현하는 게 붙어 있어요. 주요 성분은 아니 그냥 야 시험 보려면 밥 잘 먹어. 여기서 시험 보려면 밥 잘 먹어서 시험 보려면 이게 문장의 주요 성분인가요? 아니죠. 야 밥 잘 먹어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전혀 주어랑 상관없이 수식하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자, ing 붙었어요. ing가 물론 주어 될 수 있죠. 동명사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이게 주어일 수도 있어. 하지만 ing 다 주어인가요? 네, ing는 명사 대신할 수도 있지만 뭘 대신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책 재미없지만 이 책 재밌다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그쵸, fun 이러잖아요. fun은 하하하 이거니까 interesting, 흥미를 유발하는. 그래서 ing 형태가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뒤에 있는 거 수식하는 애, rising star, 떠오르는 별. 그쵸? 그래서 수식하는 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공부하시면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뭐뭐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길었던 부사절을 확 줄여서 표현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있어요? 앞에 있으면 그냥 주어네. 이렇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복잡한 것까지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동사 있어요. 동사가 뭐라고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서술어가 맞습니다. 서술어. 동사는 사실 품사를 말하는 거고요. 주부, 술부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굳이 뭐 영문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어, 동사 이렇게 말해서. 자, 동사가 있으면 동사는 항상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앞에는 없더라도 주어랑 짝을 이뤄요. 그러면 동사에 관해서 뭘 물어볼까요? 자, 주어가 왜 앞에도 있다 뒤에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 왜 하죠? 동사는요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변해요. 동사가 단어 하나면 괜찮은데 우리 아까도 뭐 have raised 모양이 변하잖아요. 단어 하나 둬도 그냥 골치 아프게 하는데 어떤 데 2개, 3개 많으면 4개까지도 막 늘어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동사는 변화를 하는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토익 공부하신 분들 동사를 보면 뭐 생각해라? 수, 또 태, 또 시제. 근데 수, 태, 시제도 중요한데요. 우리 공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형식이 완전 중요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토익 토플도 그렇고 형식을 강조하는 시험은 편입이랑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골치 아파요. 근데 같이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형식이 무슨 말이냐면 동사가 있잖아요. 아까 연구하다 그랬죠. 나는 연구해. 그럼 어떻게? 나는 연구해. 뭐?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 샀어. 뭐? 나 좋아해. 뭐? 그쵸? 나 결혼했어. 누구랑?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 혼자만 있으면 뭔가 좀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 걔들을 타동사라고 부르고 그런 애들을 묶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묶어서 공부하냐면 우리말에는 왠지 목적어가 없을 것 같아 또는 왠지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영어에 쓰인 거 우리말에 차이가 있는 것들을 외우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이렇게 그냥 들어봤나요? 목적어일 수도 있고 보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 두 개일 수도 있고 목적어도 오고 보어도 오고 막 이렇게. 근데 뒤에 오는 모양을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자, 여러분 공무원 되면 외워야 될 거 되게 많잖아. 여러분의 암기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형식별 동사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한 번에 당연히 못 끝내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뭐 자동사, 타동사, 삼형식, 사형식 외우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뭐 분사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접속사 이런 걸 배워서 그게 문장 안에서 모양이 변형되어서 그 성질이 또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에 다 못 외우지만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형식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럼 형식은 조금 뒤로 미루고 수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는 뭘 주의하라는 거죠? 맞아요. 수일치, 수. 자, 그 수라는 게 뭐예요? 네, 단수와 복수. 단수와 복수의 구분은 뭐로 하나요? 문장의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앞에 나와 있을 때도 수일치 물론 물어봐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끼어있는 말이 많겠죠. 그다음에 도치가 되었을 때 도치 구문을 알아볼 수 있는가도 물어볼 거예요. 자, 머니, 나 돈 많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돈이 많다라고 할 때는 돈을 어떻게 만들까요? 단수 취급할까요? 복수 취급할까요? 그쵸? many money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much money라고 하죠. 왜 much라는 말을 쓸까요? 돈 못 세요? 화폐 단위를 세는 거지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물 거래할 때 물건 대신에 주고받는 뭐 지폐, 종이 아니면 뭐 쇳덩어리 이런 게 사실은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money 자체는 셀 수 없고 화폐를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work 일이잖아요. 일. 나 일 진짜 많이 했다. 얼마만큼 해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하고도 많이 했다라고 말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고도 많이 했다고 말 안 할 거잖아요. 단위가 정해져 있는 게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money도 그렇고 work도 그렇고 또 information, 정보 좀 줘. 하나 줄까 두 개 줄까? 하나 두 개 뭘로 구별하자? 내가 길게 말해주면은 두 개고 짧게 말해주면 하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단위가 없을 때. 그 다음에 salt, 소금. 내가 딱 할 게 없어. 소금 하나를 세겠어. 이러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그러지 않죠. 그래서 너무 작아서 셀 수 없거나 단위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부류, 종류.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furniture, 가구. 이건 우리는 가구라고 하지만 사실 영어에서는 가구가 아니라 가구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하고 차이가 있어서 우리말로는 왠지 복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쓸 수 없는 아이들을 알아보는 것도 이제 수일치에서 물어보는 거에다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few라는 애가 써 있어요. few. 그럼 단수 처리할까요? 복수 처리할까요? few. 얼마 없는데? 상관없어요. 두 개 이상이면 복수를 취급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짝꿍 있는 거. 그래서 얼마 없는데 한 개면 어떡해요? 미안. 두 개부터는 그냥 어떻게? 복수 취급.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약간 개념적으로 해서 단수 취급하는 거다, 복수 취급하는 거다 그렇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3인칭. 3이래, 2이네. 3인칭, 단수, 현재시라는 거 들어봤죠? 3인칭이 뭐예요? 나 말고, 너 말고 또 다른 거 하나가 3인칭이잖아요. 근데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면 동사에 뭐 쓰는 거다? S나 ES 쓰는 거잖아요. 현재 시제. 자, 그런데 항상 현재 취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말해봐요. 항상 현재 취급하는 거. 살짝 시제로 넘어가는데 항상 현재 취급하는 거. 맞아요. 진리. 근데 진리 말고 딴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학교를 간다거나 직장을 간다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또 조깅을 한다거나 이것도 현재 시제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 할 때는 현재 시제일 때도 봐야 되고 근데 그 현재가 수를 맞출 수도 있지만 또 뭐를 물어볼 수도 있다? 시제에서 시제 일치일 때도 현재 시제 물어볼 수 있다고요. 우리 아까 문제에서 살짝 봤는데 그거 뭐죠? when 나왔던 거 when. 그게 수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뭐 물어봤어요? 네, 현재 시제. 언제? 미래를 쓰고 싶지만 미래를 안 쓰는 거. 이런 식으로 각각 나올 수 있지만 섞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가 있고 시제가 있고 그다음에 태가 있잖아요. 태는 능동수동이에요. 능동수동. 능동이 뭐고 수동이 뭐죠? 뜻은 당연히 알아. 자, 치킨은 살안쪄. 많이 들어봤죠? 치킨은 살안쪄. 우리말은 괜찮아. 그 무슨 말 다 알아들었어. 근데 치킨은 살안쪄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치킨은 먹어도 살이 안 쪄. 누가? 너가, 내가 이런 식으로. 그쵸? 치킨은 살 안 쪄가 아니라 나는 살이 안 쪄가 맞는 건데 우리말은 문법하기에도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한국어는 능동수동이 그닥 발달하지 않았어요. 이 휴대폰은 나에 의하여 구매되었다. 뭐야? 그쵸? 그렇게 말 안 하죠. 이 분필은 나에 의해 집혔다. 안 해요. 그러니까 즉 사물을 주어로 삼는 게 우리말은 되게 이상한 거죠. 자기가 자기를 주어 삼아도 이상하듯이 사물 주어가 우리말은 좋지 않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한 대 맞자. 자, 내가 때리잖아요. 나 가해자죠. 행동을 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능동이 되는 거고 맞음을 당한 저 입장에서는 그쵸, 당했다가 수동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말은 수동이 아니라 뭐 피동 뭐 이런 거 따지는데 상관없고요. 영어에서는 주어가 했어 뭐를 이렇게 하면 능동인 거고 주어가 당했어 뭐뭐가 됐어 라고 하면 수동인 거예요. 자, 만약에 기름이 있어요. 기름은 사용할 기름이에요? 사용되는 기름이에요? 어후, 똑똑해. 맞아요. 사용되는 기름이죠. 그런데 만약에 주어가 내가 있어요. 내가 사용할 기름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주어와의 관계가 없으면 사용될 기름, 수동의 표현이 맞아요. 근데 문장의 주어가 내가 기름이 없어. 뭔 기름? 사용?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있을 때는 수식받는 아이와의 관계보다 주어가 우선시 되거든요. 또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능동과 수동은 우리말로 따지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동사고 어떤 명사가 있을 때 걔를 목적어 자리에 넣을까 주어 자리에 넣을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용될 기름 너무 잘하는데요. 자, 사용하다가 use가 될 것이고요. 뒤에다가 뭐 오일이든 가솔린이든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입장에서는 이 동작을 당하는 거니까 수동의 표현이 맞는 거.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수동할 때 모양 어떻게 만드냐면 다 알 거지만 그래도 단어가 A 단어가 A, B,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동사야. 뭐뭐 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 얘기는 뭐뭐는 뭐뭐 다 뭐뭐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긴 하거든요. 이럴 때에 얘가 주어로 빡 이동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모양은 비동사. 여기는 동사에다가 PP, ED 형태를 붙인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야? PP 했다가 아니라 당했다. 이 정도의 개념을 갖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좀 바뀌는 거니까. 자, 그래서 태도 있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봤을 거고 영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영어가 싫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구문 나오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거의 안 나와요. 이 정도가 거의 최상급이야. 이거보다 깊게는 잘 안 나오는 데서 보시면 지금 동사가 의미를 뜻하는 건 여기 하나 들어갈 거고 여기 앞에가 뭐가 막 길어졌잖아요. 이 순서로 뜯어보면 돼요. 이게 뭐야? 완료라는 건데요. 사실 완료 시제, 현재 완료 단어는 들어봤을 텐데 그게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구간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구간. 아시겠죠? 그게 완료의 뜻이고, 진행은 하는 중. 하는 중. 그 동작을 하는 중. 수동은 뭐냐면 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지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함을 당하는 중이야. 이게 완료, 진행, 수동인데 이걸 다 합친 것까지는 잘 안 나와요. 보통 2개 정도 합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순서예요. 완진수 순서. 여기서 have, pp 이게 바로 완료란 뜻이고요. be, ing니까 그렇죠. 완료, 진행. 그러면 자,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네. 내내 그러고 있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합쳐진 거 한번 해볼까요? 완료, 진행, 수동. 자, 그냥 더하는 방식만 보세요. 완료를 더할 때는 어떻게 더하죠? 완료의 모양 have, pp. 진행은 네, 그러면 여기다 밑에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바로 다음에 이어서 be, 잠깐 진행이라니 be, 완료, 진행. 수동 어떻게 하나 더 밀려 써야 되겠죠? 수동이니까 be, pp. 단어의 의미는 어디다 넣으면 돼요? 마지막 끝에 있는 여기다가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럼 더하면 위에 올릴게요. 이렇게 올렸어. 그러면 뭐로 시작하죠? have. be랑 pp가 맞나? 비동사의 pp 형태는 그렇죠. been. ing랑 be가 맞나요? 잘했어. 자리가 없네요. being. 끝에 붙어있는 pp 하나씩 올라가야 되겠네. have, been, being, pp. 이게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저기까지 안 나오니까 완, 진, 수의 순서로 따져보면 되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 이거 3개 고르라 가 아니라 뭐 나오냐면 수일치 물어볼 수 있죠. 수일치. 그리고 수동인가요? 능동인가요? 많이 물어보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행은 딱히 쓰이는 게 없고 그냥 강조의 개념이다. 그리고 능동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pp가 있으면 수동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사는 수, 태, 시제하고 완진수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사실 별로 한 거 없어요. 뭐 했냐면 동사라는 거 조금 얘기했고 주어라는 거 조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막 딱히 뭐 새로운 건 없지 않아요? 그래? 자, 동사에 생각할 거 뭐 있다고요? 수태, 시제. 뜯어보는 방식은 완진수. 그리고 주어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잘했어. 명사, 대명사. 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투부정사. 또요. 하나 더. 뭔가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절 맞아요. 자, 명사나 대명사는 태생부터가 그냥 사물의 이름 자리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투부정사든 대절이든 아니면 아까 ing도 있었고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부터 나기를 명사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가다를 명사로 바꾸면 되죠. 가다. 코쿤? 뭐라고요? 가다. 가다를 명사로 바꾸면 고운? 아니 명사예요. 얘는 떠나버린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떠나버린, gone, 떠나버린. 아니 이거 명사로. 다 돼요. 일단 저는 우리말을 기대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영어로 가서 코쿤 막 했잖아요. 네, 가다를 명사로 바꾸면 감 또는 가는 것, 가기 이렇게 됐죠. 그래서 to에서 to go 또 괜찮아요. 근데 to go는 가기도 되지만 가기 위하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안 정해졌어 to 부정사라고 부르는 아이예요. 동사인데 앞에 to를 붙이면 해석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얘는 동사적인 성격이 강할까요? 명사적 성격이 강할까요? 그쵸. 명사로 쓰일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동사적 성격이 좀 더 강한 아이고요. 얘는 아까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죠? interesting 같지만 얘는 명사적인 성격이 조금 더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뭐 감 이 정도가 될 거고. 근데 그냥 감 이거 말고
너가 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야. 너가 간다는 것은 감 했을 때 주어가 붙어 있죠. 너가 간다는 것은 그래서 주어랑 동사가 짝이 돼서 하나의 말 덩어리를 할 때는 바로 이 절이라는 걸 하는 건데요. 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의문이야 서술이야를 많이 물어봐요. 이게 별거 아닌데 헷갈리거든요. 주어가 동사 함, 예를 들면은 그녀가 그를 좋아하는지 볼게요. 그녀는 뭐라고 하죠? she. 좋아하다 likes. 그를 him. 자, 그러면 그녀가 걔를 좋아한다는 거, 그녀가 그를 좋아하는 거 모두가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녀가 걔를 좋아하나 안 하나? 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그녀가 그를 좋아함까지만 있는데 이 앞에다가 that을 붙여버리면 그냥 사실의 진술이 돼요. 그녀가 그를 좋아함. 그녀가 그를 좋아하는 것. 이렇게 의문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의 진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나는 알아. 그녀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그러면 I know that she likes him. 그냥 그렇게 끝나면 돼요. 너 알아? 걔가 걔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렇게. 내용이 뭐죠? 의문. 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물음표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진술이라겠죠. 주어가 동사 하는 거, 주어가 동사 하기, 주어가 동사라는 사실. 이게 나중에 해석이 헷갈리시면 뭐뭐라는 사실 이러면 안 헷갈리실 거예요. 사실 할 때는 that을 쓰는 거고 의문, 그런가? 아닌가? 할 때는 뭐를 쓰죠? 네, whether를 쓰시든 if를 쓰시든 둘 중 하나를 쓰면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저기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저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접속사가 있는데 여러분 의문사라고 말하는 거 있죠. 의문사. 그러니까 뭐 있어요? 뭐 how, when, where, why 이런 아이들 있죠. 걔네들도 전부 다 이 자리에 쓰일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 의미만 살려주시면 돼요. 만약에 who가 써 있잖아요. who. 그럼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누가 뭐뭐 하는지. when 쓰였으면 언제 뭐뭐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요렇게 됐을 때 요게 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대시 여기는 대시야. 근데 얘는 또 대시 아니고 와시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저긴 접속사 하나 이러면 정말 깔끔할 텐데 하나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저기 가면 약간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거 하실 때는 하나씩 차분차분 익힌 다음에 나중에 막 이렇게도 정리하고 저렇게도 정리하고 할 거니까 그냥 공부할 게 조금 많긴 많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공부 시작하면 동사에서 한번 위기가 와요. 내가 이걸 다 알아야 돼. 한 번은 안 되지만 하다 보면 되고요. 또 한 번의 위기가 언제 오냐면 여기 접속사에서 한번 또 올 거예요. 저 많은 걸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것 같지만 선배도 다 했잖아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금방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 자리에 명사도 가능하지만 다른 아이들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형용사랑 부사가 헷갈리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짝 잘못 알고 있는 게 부사는 개, 형용사는 는인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개라도 형용사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그거보다는 약간 개념으로 보는 게 좋은데 형용사란 뭐라고 말해야 되죠? 형용사가 뭐야? 그런 거죠. 또 맞아요. 두 개 다 말씀하셔야 돼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 어디서 수식하죠? 다 돼요.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요.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뭐가 있냐면 enough. enough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 다른 부사나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 enough도 있어요. 근데 그럼 너무 골치 아파. 그냥 명사를 수식하는 enough는 앞에서도 되고 뒤에서도 되고. 그런데 단어 중에 가끔 어떤 애는 나는 앞에 못 써. 나는 뒤에 갈 거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뒤에가 있을까요? 어떤 애들이 뒤에가 있을까? 일단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길어지면 뒤로 많이 가요. 길어지면. 그러니까 enough 단어 하나면은 앞에도 되고 뒤에도 괜찮아. 근데 enough 뒤에다가 enough to 부정사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다 붙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단어도 예를 들면 우리 뭐 있을까? A로 시작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형용사인데 A로 시작하는 거. 형용사인데 일반적인 형용사 앞에다가 A를 붙였어. 뭐 float 떠있다. 떠있는 float인데 afloat. 뭐 shame, ashamed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 앞에 A가 붙어있으면 걔네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정해진 애들도 있어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고 다 수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큰 특징, 형용사랑 부사가 모양이 똑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고 막 좀 헷갈릴 거예요. 형용사라는 거는 명사의 수식이기 때문에 명사 앞뒤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있어야 돼요? 부사와의 차이점? 명사 앞뒤에 있거나 아니면 부사와의 차이점. 네. 자, 아까 보어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거는 바로 형용사예요. 보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자, 시험에 부사나 형용사 많이 물어보는데요.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의 앞에나 뒤에 명사가 있으면 걔는 형용사의 가능성도 높아요. 아니면은 형용사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들이 있거든요. 형용사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가 뭐냐면 이형식 동사예요. 이형식. 그래서 앞에 만약에 이형식 동사가 있으면 거기는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뭐 쓴다? 그냥 부사를 쓰면 된다는 거죠. 즉 앞에 보니까 명사 없어요. 뒤에 보니까 명사 없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비동사도 이형식의 일부거든요. 동사가 있는데 보어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냥 부사를 고르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어의 뜻보다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이고, 자, 얘는 뭘까요? 빠른 당연히 다 알지, 그쵸? 자, 근데 빠른 형용사냐 부사냐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돼요. 둘 다 돼요. fastly 이런 건 없거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모양이 좀 정해진 거.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단어는 당연히 알지, 그쵸? 열심히, 좋아요. 품사는 뭐죠? study hard. study hard. study hard. 걔는 형용사겠어요? 부사겠어요? 느낌상? 부사죠. study가 공부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이러니까. 부사도 돼요. 형용사도 돼요. 자, 얘가 형용사라면 단단한, 어려운, 고된. 부사라면 열심히.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얘가 부사도 될 수 있지만 얘도 부사예요. 근데 뜻이 완전 달라지죠. 뜻이 뭐가 돼버리죠? 네,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게 뭐냐면 not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정어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얘가 만약에 문장 앞으로 빡 튀어나가잖아요.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도치. 아니야! 앞에서 막 그런다고요. 아니야! 그러면은 강조잖아요. 그래서 뒤에 도치가 일어나요. 근데 그러면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도치 중에서 이런 구문을 시제를 공부할 때 외워야 되는 거 나오거든요. 이거까지 하고 쉴 수 있으면 좋겠다. 될까요? 50분이 되었습니다. 완전 궁금하죠? 일단 힌트, 헤드 주어 PP 기억하고 좀 이따 뵐게요.